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김영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가진 것이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늘 더 많은 것을 채우려는 끝없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마음씨가 고왔으나 영감의 고집과 욕심을 말릴 수 없어 날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김영감에게 굽실거렸지만 속으로는 그의 탐욕스러운 행실을 미워했습니다. 김영감은 마을에서 소문난 부자였지만 그만큼 인심을 잃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김영감이 장에 가서 장사를 마치고 늦도록 주막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도 남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영감이었지만 그날따라 공짜로 술을 더 얻어 마시려는 욕심에 주막 주인에게 온갖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영감의 돈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영감은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둠에 잠긴 후에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산길을 걷던 김영감은 발을 헛디뎌 개울과 덤불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쿠, 이 영감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더듬더듬 몸을 일으키려 했었는데 머리 위에 뭔가 낯선 것이 얹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낡고 너덜너덜한 가시였습니다. 아마도 개울을 건너던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낡은 가시 무슨 소용이라고. 하지만 남이 잃어버린 것이니 일단 내가 가져가야지. 김영감은 갓을 주워들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갓을 쓰고 덤불을 벗어난 김영감은 집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변의 풀벌레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지나가던 나그네가 김영감이 서 있는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는데도 영감을 전혀 보지 못하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눈이 어두운가? 김영감은 나그네를 향해 이보시오 하고 소리를 쳤지만 나그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낡은 갓을 만져보았습니다. 갓을 깊숙이 눌러 쓰자 갑자기 손가락이 흐릿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갓을 살짝 들어 올리니 손가락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고? 그는 다시 갓을 푹 눌렀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그대로 보였지만 거울처럼 맑은 개울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영감은 그제야 자신이 주운 갓이 바로 전설로만 듣던 도깨비 감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하, 아타하, 이런 횡재가. 이젠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구나. 영감은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엄청난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깨비 감투를 쓴다면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고 마음껏 남의 재물을 훔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영감은 도깨비 감투를 쓰고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아침 일찍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쌀을 파는 가게, 비단을 파는 가게, 떡과 국밥을 파는 주막 등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영감은 도깨비 감투를 푹 눌러 쓴 채 눈에 보이는 대로
떡과 귀한 물건들을 슬쩍하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안악은 분명히 떡이 사라졌는데도 허공만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비단 가게 주인은 비단 꾸러미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도둑 맞았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영감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좋은 것을 누가 잃어버렸단 말인가. 며칠이 지나자 김 영감의 욕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훔치는 것을 넘어 돈이 가득 든 돈꾀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부잣집 담을 넘어 들어가서 감투를 쓴 채 돈꾀를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도깨비 감투 덕분에 김 영감은 아무런 노력 없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마당 깊숙한 곳에 땅을 파고 훔친 돈을 가득 채운 돈꾀들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김 영감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재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 감투를 쓰고 주막에 가서 손님들의 국밥에 재를 뿌리거나 지나가는 안악들의 댕기를 잡아당기며 희낙낙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영감은 더욱더 교만해졌고, 그의 못된 장난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영감은 마을의 가장 큰 부자인 최진사 댁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최진사는 곧 혼례를 앞둔 귀한 딸이 있었습니다. 영감은 혼례 때 사용할 예물을 훔치려고 했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름답게 수놓아진 신부의 혼례복이었습니다. 하하, 저것을 훔쳐서 내 아내에게 입혀봐야지. 비단이 참으로 곱구나. 영감은 혼례복을 훔쳐 나오려다가 문득 짓궂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례 잔치에서 신랑 신부 앞에서 저 옷을 홀랑 벗겨버리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데. 그의 탐욕과 악행은 이제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김 영감은 혼례 당일까지 최진사 댁곳간 뒤편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혼례 당일 잔치집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김 영감은 도깨비 감투를 쓰고 잔치에 끼어들어 육전을 집어먹고 술을 공짜로 마셨습니다. 마침내 신랑 신부가 혼례상 앞에서 절을 올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김 영감은 혼례상 아래에 숨어 있다가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치맛자락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부의 치마가 벗겨지는 대신 김 영감의 도깨비 감투가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게 누구야? 김 영감 아니야? 김 영감이 왜 저기서? 도깨비 감투가 벗겨지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 영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육전 조각을 입에 물고 신부 치마를 잡고 있던 김 영감의 모습은 너무나 취했습니다. 영감은 당황하여 허둥지둥 감투를 다시 잡으려 했지만 감투는 바람에 실려 지붕 위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최진사는 당장 포졸들을 불러 김 영감을 잡아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영감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붙잡혀 온갖 죄를 심판받았고 그동안 훔친 재물들이 묻힌 곳이 발각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영감이 도깨비 감투를 쓴 채 주막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곳저곳에서 횡령을 저지르는 동안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깨비 감투의 원래 주인이었던 산도깨비였습니다. 산도깨비는 자신의 감투가 인간의 악한 욕심에 쓰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마침 혼례 잔칫날이 도깨비에게 가장 기운이 왕성한 날임을 알고 감투에 도수를 걸어 영감이 악행을 저지르는 순간 감투가 벗겨지도록 장치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김영감은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아내는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김영감은 감옥 안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욕심을 채우려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추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영감의 몰락을 보며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도깨비 감투는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